네, 최순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심장부에 바로 특검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박영수 특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했는데요. 먼저 박 특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두 번째, 오늘 사무실은 오늘 오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7, 18, 19층을 사용할 예정인데 전용 면적이 약 450평입니다. 시설 공사는 대충 지금 약 일주일이 걸릴 예정인데요. 이게 단순한 사무실 시설이 아니라 조사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도 해야 되고 영상 녹화 조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불가피하게 소요된다는 것이 그 업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방 공사를 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 보통은 특검 사무실이 강남에 많이 자리 잡는 건 맞는데 참 그 위치적 선정이 공교롭습니다. 정말 사건의 심장부에 있다. 여기가 특검 사무실인데요. 자, 최순실 씨 소유 건물 이곳에 있고요. 자, 뭐 미르, K스포츠재단, 테스타로사 카페까지 정말 다 가까이 있네요. 네. 물론 우연이겠죠. 네. 우연이겠는데 우연치고는 좀 그 의지가 좀 불타오른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이 가죠.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지금 우리 보도 나온 거 보면서 네. 생각한 건데 네. 이건 사실 우리가 쓰지 않아야만 할 돈이었는데 아, 그러네요. 지금 저 아마 네. 월세가 엄청날 걸. 월세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네. 보증금도 아마 기가 막힐 건데요. 다 국민 세금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자초한 사람, 원인 제공한 사람들에게 네. 그 돈도 구상하라라고 아. 우리 국민들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특검 수사에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의 혈세도 네, 네. 지금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야 예, 된다.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래요.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시키냐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최순실과 지금 여기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놔야죠. 정말 특검 수사도 돈 먹는 하마인데 물론 이제 박 특검은 열심히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시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요. 설릉역과 아주 가까운데 정말 금사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직설 팀에서 부동산 전문가에게 여기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을 문의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현재 임대로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임대 가격은 보증금이 한 5억 8천에 월세가 5,800만 원, 관리비만도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그 고가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인데요. 이곳은 현재 3, 4개월 정도 단기로서 특검 기간 동안만 쓰겠다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특검 사무실로 쓰는 데는 강남에서 최고의 땅 가격과 임대가가 형성되는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순실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약간 북쪽으로 직선으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월세가 580만 원도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5,800만 원. 제가 지금 다 제대로 본 게 맞나요? 5,800원, 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합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그 지도에서 네. 보면 특검 사무실이 설릉역 옆인데요. 네. 거기가 사실은 이 테헤란로 네. IT벨트와 연계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들이 집중되어 있고 지금 세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지금 그림에서 사실 네. 많이 안 나온 게 많아요. 정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거의 이 특검 사무실이 이 미승 빌딩을 바라보면서 자, 네. 선릉역에서 출발해서 미르재단 이쪽이 네. 논현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WK가 청담역 가깝고 네. 미승 빌딩이 이제 신사역, 압구정역에서 가깝습니다. 거의 끼고 역으로 이렇게 계시군요. 쭉 가는데 네. 빠진 부분이 WK와 미승 빌딩 사이쯤에 청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 비리도 여기쯤일까요? 역시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WK 사이에 삼성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박 대통령의 박 대통령이 거주하던 그 삼성동 자택이 있고 네. 그 옆이 이제 그 최순실 씨 빌라가 있고 특검 사무실에 최순득 씨 집은 특검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어떤 그 동선이 네. 이 사건의 모든 핵심적인 네, 부분들이 동선이 지금 다. 이 지도 안에 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서 네. 본다면 네. 지금 이제 검찰과 법원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지금 저 특검 사무실에서 미르재단까지 직선으로 한 1km 정도, 네, 미르재단 미승빌딩까지는 한 2km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검찰이나 법원 건물도 한 4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 10분 안쪽이면 전부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자들을 부를 때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위치를 선정한 것 같고, 저게 지하 6층에 지상 20층 빌딩인데 네. 저 빌딩이 과거에 이른바 그 솔로몬 저축은행 본점이 있던 건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2012년인가 13년인가 네. 그 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 검찰 수사관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했던 건물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건물이에요. 묘한 또 그런 또 인연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양진 변호사 보면은요, 저희가 그걸 물었어요. 최순실 씨 집보다 비싼가요? 비싸대요. 최순실 씨도 워낙 이렇게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비싼 지금 노른자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사실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뭐 특검을 어쨌든 꾸리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모든 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저 사무실 임대료 아까 보증금이 5억 원이 넘고 관리비만 해도 2,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가 5,800만 원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이제 또 세개층을 쓰거든요. 네. 그 비용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혈세 빼내간 것도 너무 아까운데 저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또 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좀 국민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아유, 그런데 이제 오늘 특검보 4명을 임명한다는 소식이 지금 오늘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미영 의원님, 아직 누구가 선정됐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특검 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소통, 어떤 기자들과의 소통,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보 담당만 2명만 두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브리핑하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특검보는 네. 그 특검과 그 수사 내부 팀과 그 네. 이렇게 조화가 잘 되고 네. 그 수사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사람으로 골랐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민들이 늘 매일같이 브리핑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속속 나오는 대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할 때 답답했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사실은 방송에서 공개 수사를 차라리 하세요. 네. 이렇게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특검한테 거는 거는 사실은 첫 번째가 매일 좀 브리핑을 좀 기자들한테 언론에 해서 네.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 수사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늘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국민들 사이에서요 한 분 한 분 우리가 국민투표 내지는 조사를 해보면 네. 100명, 1000만 명, 막 500만 명이라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견이 없어요. 그게 뭐냐? 최순실, 최태민 일가 재산을 난도질을 네. 개발하세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돈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취득한 재산인지, 네.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박근혜 영해를 통해서 확 획득한 재산인지 그걸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가 재산을 굳고 환수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법 만들어놔도 소용없어요. 일단 특검에서 반드시 그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네, 바로 저희가 특검 사무실 근처에 최순실 씨 빌딩들 관련된 곳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 건물은 어쩌면 또 환수해야 될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뭐 일주일 동안 뭐 또 공사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 3시인데 검찰이 항상 속보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없고 이제 특검 수사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 같은데요. 자, 박영수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종구 실장이 네. 보면은 종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본인이 뭐 또 그렇게 네. 본인이 또 밝히셨어요. 네. 왜냐면 내가 유사 종교 그 수사를 해봤다. 네. 사실 지금 그 최태민 씨의 유사 종교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탁현민 씨라고 왜 옛날부터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탕명환 변호사. 탕명환 죄송합니다. 네, 탕명환 네, 종교 전문가시죠. 종교 전문가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 파헤쳐놓은 부분을 요즘 언론에서 다시 공개를 하면서 네.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박 특검이 실제로 자기가 오대양 사건에서 탁현민 이제 종교 전문가가 네.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해봤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번 유사 종교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의혹이 과잉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태민 씨로부터 출발된 것들이 굉장히 의혹이 많기 때문에 부정재산도 그렇고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네. 그 오대양 사건도 결국은 네. 핵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인 거예요. 돈이 그렇죠. 없으면 사실 네. 이런 짓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 특검한테 거는 기대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 네. 입장에서도
그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의 핵심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거 참 다 수사하려면 아마 선후 관계를 좀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민 씨 종교 관련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면은 뭐 최태민 씨 이름만 해도 8번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이름들을 찾아보면 모두 다 종교색이 묻어나는데 종교도 계속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최도원이란 이름도 그렇고요. 이건 천도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보면은요, 소정석 국장님, 네. 불교로 갔다가 이게 또 도피 중, 그때도 보면은 뭔가 논란이 있어서 바로 절에 도피해서 쓴 법명이라고요. 저게 한 1955년쯤이거든요. 저 네. 최태훈이라는 가명을 썼던 게. 그러니까 최태민 씨와 관련된 이름이 많지만 호적상의 이름은 저 네. 최태훈과 마지막에 쓴 최태민 2개입니다. 호적상 네. 이름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최태훈으로 이제 55년도쯤에 네. 부산 쪽에 있는 사찰에서 사용하면서 썼던 네. 그 당시 뭐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 보고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도피 중에 썼던 것 같고요. 공해남이라는 것은 1969년 일인데 중림동 성당에서 네. 이제 천주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때 네. 공해남이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받았고. 세례명이 또 요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를 요한. 받고 나서 그때부터 네. 조금씩 이제 이른바 이 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통합한 이른바 영세교 얘기를 1969년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 1971년쯤에 이 개신교라는 이 계시에 의해서 개명을 한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른바 그 영세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원자경이라고 지난번에 그 탕명환 씨가 만났을 때 네. 이른바 큰 무당으로 활약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75년 3월 6일 날 이제 박근혜 당시 영예를 만나고 네. 그 뒤에 대한구국 선교단을 발족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유, 근데 이런 이름만 봐도 그렇고 지금 뭐 사인까지 해가지고요. 최태민 씨 논란이 정경 의원님 보면은 뭐 이름부터 출생연도 이런 것까지 다 짚으려면은 박영수 특검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파헤쳐야 될 부분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게 수사가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그 기존에 지금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네. 상태인데 그걸 누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물론 뭐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면 네. 사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최순실 씨도 직접 조사 대상자잖아요. 그 다음에 정윤회 씨 직접 조사해야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그 최 씨 일가들 지금 네.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줄기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재산에 대해서 직접 추궁당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박지만 씨, 그 다음에 그 박근영 씨 다 아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털고 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종교 그리고 재산 이것은 또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기영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장 이 목사가 바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최태민 씨가 생전에 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네. 그 말들을 보면요, 이종구 실장님 네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보면은 나는 영세계 교리를 전하는 직사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논란됐던 부분입니다. 네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최태민 씨가 그 이 교리를 설파하면서 네. 사실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빙의된 모습으로 그런 이 표정, 네.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고인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입심. 네. 한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특히나 박근혜 씨한테 유경수 여사의 표정과 음성을 재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근혜 씨가 입신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당시에 지금 대한구국 선교단을 이끌던 당시에 사실은 이 최태민 씨가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목사라고 표현하면은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지 항의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저희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전화를 하세요. 당시에 네. 대한구국 선교단에는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진짜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 최태민 씨한테 네. 그 밑에서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영 목사님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도 생존해 있는 그 밑에서 함께 했던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들은 아직도 가능하다. 네. 그것을 목도하고 또 최태민 씨와 함께 했던 그런 목사들이 앞으로도 많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 사실 이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이 논란이 커지는 게 바로 박근혜와 나는 영적 세계의 부부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은 어떤 뭐 이렇게 계속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방에만 들어가면 안 나왔다. 몇 시간 동안 알 수가 없었다. 김종필 전 총재도 증언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연 그 영적인 부분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참 의문점이 계속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종교 문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경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재산 문제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최태민 씨 일가에서 또 최순실 씨와는 배다른 또 형제인데, 배다른 남매인데, 최대석 씨, 그러니까 최태민 씨 또 다른 아들은 지금 최태민 씨의 독살설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독살설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최태민 씨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후에 재산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주고자 해서 그렇다.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정석 국장님, 아니 지금 태어난 연도부터 사망 원인까지 지금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 재산 부분이 또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979년에서 80년으로 넘어가는 이 권력의 대격변기에 이른바 청와대 집무실에 있던 6억 원을 네. 박근혜 영예한테 당시에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무실에 있던 거고, 네. 집무실 금고안에 있던 거고, 관저에는 그럼 돈이 하나도 없었냐. 아, 그 얘기를 사실상 최재석 씨가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저에 있었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 네. 재산, 그것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순실 씨의 의붓 오빠인 이러면 조순재 씨 증언, 네.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재석 씨 증언은 사실상 상당 부분의 그 당시 재산이 최태민 씨한테 갔고, 최태민 씨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누군가가 최태민 씨를 뭐 평소에 영양주사 이런 것도 많이 맞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 참 혹시 독극물을 넣어서 지금 최순실 씨도 주사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최태민 씨도 과거에 몇 년도인가요? 근데 그때도 주사제를 맞으셨네요. 그 이제 94년 일인데요. 그 당시에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네. 최재석 씨 주장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독극물을 넣어서 독살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94년도 한 8월 달쯤에 최순실 씨가 한 여성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네.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최태민 씨가 언제 죽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94년 이제 5월 1일 날 네.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순실 씨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예, 얘기를 한 그렇게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의문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또 최태민 씨 이번 병원에서는 건강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경쾌한 상태로 회복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 그런데 또 최재석 씨 주장은 사흘까지 목소리가 정정하셨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5월 1일 날 오전 8시 정도에 네. 협심증, 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화병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네. 걸로 최태민 씨가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최순실 씨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최재석 씨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도 그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94년 8월 달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안 알렸냐? 왜 안 알렸을까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 네.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는 그냥 뭐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치렀다라고 얘기를 그 당시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최재석 씨 말대로라면 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또 있는 거죠. 아, 정말 저희는 알면 알수록 취재해가면 갈수록 궁금증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